염원유착. 왜 유시민인가? 왜 유시민을 공격할까는 뭐 많죠. 이 선거를 이용해서 뭐 한명숙처럼 잡아넣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보 진영을 완전 초토화시키려는 목적이겠죠. 왜냐하면 진보 진영의 그 스피커는 지금 알릴레오 유시민과 그럼 다스베이다의 김어준 이 둘뿐입니다. 유시민이가 먼저 타격을 받고 이제 자빠지면 이제 김어준도 이제 타겟이 되겠죠. 근데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한번 잠시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진보 진영이 대통령이 될 때는 언론과 검찰이 난리 부르스를 치고 나라가 이미 망했습니다. 나라가 이미 대한민국 아닙니다. 대한민국 아니라 뭐 소련이나 뭐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로 지금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제 나라는 망했고 무능한 정부의 부정부패에 외교도 폭망했습니다. 아무도 문재인을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아무도 안 만나주고 있죠. 그리고 경제는 폭망해갖고 지금 세계 한 200개국인데 한 200등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융단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1%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53%까지 올라왔죠.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말 대단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 지지율 34%일 때는 부정평가가 55% 넘겨도 콘코르트 지지율이라고 치켜 세워둔 언론을 생각하면 지금 문재인을 지지하는 우리나라 국민은 정말 세계 최고의 국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널A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 유시민을 왜 타겟으로 죽이려고 했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론은 60년간의 뿌리 깊은 기득권과 적폐들의 반란입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지금의 일련의 사태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태국은 19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군부와 왕씨, 집권 여당이 한패거리가 되어서 국민이 야당을 찍어서 집권을 하게 되면 군부는 어김없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국민이 아무리 야당을 찍어도 또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게 19번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우리나라의 국법부처럼 왕씨 모독죄가 있어서 반항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1932년 입헌군주를 채택한 이후 19번이나 그러니까 한 70년 동안 19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이 아무리 투표해봤자 또 여당이 되는 겁니다. 이쪽 동네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선진국이라서 이 태국처럼 이런 극단적인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태국처럼 후진국일 때가 있었죠.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났지만 국민의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장명 정부가 탄생했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박정희의 5.16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이승만의 세력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이승만의 세력은 친일 세력입니다. 7.18 중에 7.18 만주장교 친일파 세력을 이끄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12.6 독재자가 이제 죽었습니다. 민주화 바람이 불었습니다. 또 기득권 세력 전두환이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언론은 아무 말 안 하고 전두환에게 충성을 맹세했죠. 전형적인 태국의 후진국형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광주에서 전두환의 국가 공권력에 대항하는 이라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국민들이 숨쉬고 살아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게 바로 광주 5.18 운동이죠. 그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이 없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똑같습니다. 태국처럼 19번 쿠데타가 일어났지만 국민들이 가만히 있다면, 또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마 항쟁, 광주 민주화 항쟁, 이런, 그리고 87년 6월 항쟁, 그리고 촛불 항쟁, 이런 국민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스럽습니다. 아무로 저항하지 못하는 태국은 그냥 그대로 살아갈 뿐인데, 검찰, 기득권, 언론 재벌이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IMF로 인해 사실상 대한민국은 그때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은 김대중입니다. 이때부터 망국의 유령 기득권들이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처럼, 전두환, 박정희처럼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해도 검찰과 언론 재벌 기존의 정치권들이 합세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계속 정부를 흔들어댔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 무능하다로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로 공격하고 있죠. 이런 짓을 하는 국가가 또 있습니다. 옆나라 일본을 보면 더더욱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건 일본입니다. 미군정이 종식되고 67년, 그러니까 2009년에서 2012년 민주당이 약 3년간 정권 교체기에 있었습니다. 딱 4년간 민주화 경험을 했죠. 이게 다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일본도 60년간 정권 교체가 된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일본 민주당이 지금 다시 자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태국과 일본, 한국과 똑같은 점이 여기 바로 있습니다. 60년 기득권이 국민에 의해 정권이 교체되었을 때 교체된 정부는 말 그대로 가진 게 없습니다. 국민 말고는. 근데 국민은 스피커가 없습니다. 국민은 언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적폐들이 갖고 있는 언론을 합심해서 정부를 흔들어대는 겁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그래서 당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1인 미디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어준과 오용 지식인 유시민이가 버티고 있습니다. 태국과 일본이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김어준과 유시민입니다. 일본 민주당 집권기 때는 경제가 망했다, 외교가 망했다 등으로 우리하고 지금 똑같이 그렇게 못 살게 했습니다. 일본 민주당을. 그래서 3년 만에 망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탄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1%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공격해도. 그래서 조국을 타겟으로 문재인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국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적폐 야당과 검찰, 언론이 한몸이 되어 또다시 유시민을 타겟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정말 경악을 금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올해가 딱 4년 차입니다. 똑같죠? 일본 민주당도 3년 차에 이렇게 공격했으니까요. 똑같습니다.
그동안 숨죽여왔던 적폐들이 서서히 반격을 하는 겁니다. 조국과 유시민, 그러니까 문재인의 양팔을 다 꺾으려고 하는 거죠. 문재인을 직접 꺾을 수 없으니 우회를 돌리는 겁니다. 전에는 노무현, 김대중을 직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언론, 유시민을 지금 흔들어서 공격해서 문재인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으니까 일본 민주주의 국가, 일본도 3년 차에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5월이면 3년입니다. 뿌리 깊은 적폐 본거지 자유당과 조준동 언론이 말 그대로 여론 쿠데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셨죠? 채널 A 검찰하고 짝짝꿍해서 유시민 잡아먹으려 하는 거. 그게 바로 도덕성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도덕성을.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경제도 망했다고 하고 있죠. 이 경제의 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제는 78년 이후 단 한 번도 좋아진 적이 없습니다. 78년에 10%를 찍고 9%, 8%, 7%, 현재 2%까지 계속 내려갔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전두환 경제도 망했고, 노태우는 전두환에 비해 또 망했고, 김영삼은 노태우에 비해 망했고, 다음 정부 다 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경제 성장률만 보고 있으니까 이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1960년대부터 1980년까지 거의 그냥 누웠습니다. 이 경제 성장, GDP가. 경제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90년대, 95년대 조금 올라왔다가 IMF로 쭉 떨어졌는데 김대중 정부 때부터 보십시오. 수지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걸 봐야죠. 경제 규모가 이만큼 수지 상승으로 커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0억 규모의 경제에서 지금 1700조 규모의 경제로 커진 겁니다. 100억 규모의 경제에서 10% 성장하면 뭡니까? 110조 아닙니까? 경제 규모는 경제 크기만 보면 김대중 때부터 우리나라 전성기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그런데 자기들이 집권할 때 적폐 언론들이 포장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집권만 하면은 언론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만 뺏기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윤당 폭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태국이 19번, 일본이 3년 만에 언론 쿠데타로 끝났습니다. 60년이라는 대물림 되는 이 뿌리 깊은 기득권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이 적폐의 기득권을 고리를 끊는 이번 선거가 바로 독립전쟁이고 광복전쟁입니다. 정말 다시는 이 땅에 이 토착 왜구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자유당이 지금 미통당 황교안 세력이 집권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건 제 그냥 추측입니다. 추측을 일본에 빗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97년 한국은 8,000불이었습니다. 1인당 GDP가. 그리고 일본은 4만 불이었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일본을 따라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때 일본을 따라잡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90%까지 왔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경제 성장을 못하고 있죠. 자, 보십시오. 1981년도에 하고
이 일본하고 10배 정도 차이 납니다. 10배. 경제 규모가. 1인당 GDP 경제 규모가 10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다 95년도에 일본은 42,000불을 찍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0년이 지난 지금 38,000불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36,000불입니다. 다 따라잡았습니다. 얘들이 이렇게 놀고 있을 때 우리는 다 따라잡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미래통합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이 지금 일본 그래프처럼 될 것입니다. 절대 저는 장담합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고작 3년 만에 민주당을 타다면 다시 자민당을 선택한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우리에겐 좋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명박근혜 잃어버린 9년이 없었다면 더 빨리 따라잡을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미통당이 잡으면 일본 꼬라지가 납니다. 문재인 3년 만에 지금 잃어버린 9년을 복구 중입니다. 최소 20년은 자유당이 없어야 됩니다. 건전한 야당이 들어서지 않는 한 우리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방금 네이버에 검색했습니다. 일본 23위입니다. 한국 26위입니다. 다 따라잡았습니다. 자, 이거는 구매력, 이 OECD에서 발표한 구매력 수치인데 우리가 일본보다 구매력이 높습니다. 역전했습니다. 한마디로 1인당 GNP는 일본이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국민들의 구매력은 우리가 더 높다는, 한마디로 국민들은 더 잘 산다는 뜻입니다. 일본보다. 자, 한국이 41,000불이면 일본이 40,000불입니다. 역전했습니다. 역전. 자, 보십시오. 2017년도에는 41,000불인데 일본이 4827달러로 174달러를 나섰습니다. 아시아에서 1등입니다. 아시아에서. 그리고 2018년도에는 772달러로 더 벌어졌습니다. 격차가. 나라가 망했는데 오히려 일본을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도. 이게 나라가 망했습니까? 진짜 이게. 나라가 망했으면 100이 200이 떨어져야지 왜 일본보다 더 잘 삽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결론은 유시민을 공격해서 문재인을 공격하니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곽 지역 이 스피커들을 없애기 위해서 조국 유시민을 공격하는 겁니다. 유시민이 자빠지면 김어준을 공격하겠죠. 그리고 스피커가 사라진 문재인은 다시 예전처럼 김대중 노무현 때처럼 이런 공격을 받으면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30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